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매번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날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좀 쌀쌀해졌어요. 다시 이제 긴팔을 입었습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게 사실은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 내일 되면 다시 또 저 반팔로 다시 바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인버터, 태양광을 얘기하는데, 인버터 시간. 그러니까 태양광 두 번째 이야기, 인버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지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죠? 엊그저께 제가 이제 AS를 하러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 인버터는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인버터하고 그러니까 인버터의 사면, 상하, 좌우 1m씩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다른 전기기구, 전자기구하고 1m씩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바짝바짝 붙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버터는 이제 주파수를 생성하는 전자기기도 하고 또 전력기기도 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버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사실은 이 방열, 그러니까 발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어서 인버터를 얼마큼 차갑게 유지시키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뭐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제 상태에서 인버터를 차갑게 여름에 특히 유지시킨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도 하고 해서 인버터를 적정하게 간격을 늘려서 효과적으로 냉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버터끼리 서로 열이 전달 안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진상으로는 정말 멋지게 잘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이게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서요, 저는 저거를 좀 비약이지만 저거 군대 문화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각을 잡잖아. 일단은 열을 맞추고 각을 잡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일을 좀 잘한 것 같아. 자, 일단은 저건 이제 설치 방법이 인버터끼리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저 위에 이제 비물바지를 하나 해놨는데, 저 인버터는 사실은 물 속에다가 그냥 던져놔도, 파도 속에 던져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기계거든요. IP6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밀폐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밀폐 구조로 돼 있어서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비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빗물바지, 빛가림 이제 천장을 해놨는데, 사실 저것도 너무 높아. 왜냐면 인버터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빨리 어딘가로 없어져야 되는데, 쟤 때문에 상부에 열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난 저 기계가 정말로 비를 맞는 게 꺼림칙해, 그래서 비를 안 맞게 하겠어 라고 해서 저렇게 빗물을 가리는, 만약에 지붕을 만약에 구성한다 그러면 인버터로부터 최소한 1m 이상을 위로 올려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저거를. 그래야 인버터 상부에서 열이 모이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인버터를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인버터란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는 DC를 AC로 변환하는 기계예요. DC를 AC로. 그럼 반대도 되겠죠. AC를 DC로 바꾸는 거. 이건 컨버터라고 그럽니다. 컨버터. 그런데 우리 생활에는 이 DC, 그러니까 쉽게 써요. 인버터하고 컨버터가 동시에 내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주로 이제 모달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씁니다. 이 얘기가 복잡하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단지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건 뭐냐면 DC를 AC로 바꾸는 게 인버터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우리 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인버터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이걸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력 배낭기. 그래서 가능하면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우리의 유산 한글을 좀 더 사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잖아요. 그리고 뭐 전력 변환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전기를 바꿔주는 거라고 언뜻 처음 듣는 사람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인버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도대체 인버터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인버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간단하게 인버터에는 어떤 기술들이 내장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MPPT 그냥 제가 그냥 쓸게요. 최종점 출력 제어. MPPT는 인버터에 필수적으로 내장이 돼야 되는 기능인데요. 최종점 출력 제어. 그러니까 최대한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출력. 이게 이제 인버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인버터 옆에 붙어 있는 제조회사에서 붙인 이제 그 일종의 명판 라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라벨에 보면 분명히 MPPT가 그 표시가 되어 있고 MPPT가 동작하는 전압 범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범위 같은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MPPT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종점 출력 제어가 인버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인버터에 무조건 이제 그 포함돼야 되는 기능이 역류율 제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역류율 제어는 어떤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락, 검출 기능.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누전을 감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누전이에요? 이건 전지판의 누전. 전지판의 누전을 감지해서 인버터가 동작을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는 단독운전 방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열거하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인버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규칙이고요. 이 규칙이 내장이 되지 않으면 전기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기능이 내장되지 않는 인버터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독 운전 방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버터는 개통 연계형이에요. 여기서 개통은 뭐냐면 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 한전이 없는데 인버터 혼자서 동작을 못 해요. 한전이 죽으면, 그러니까 220V가 죽으면 인버터는 바로 죽습니다. 이것도 제한 사항이 있어요. 0.3초 이내로 죽어야 돼요. 인버터. 그러니까 한전 전원이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단독 운전 방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저 인버터 우리 집에 설치되는 태양광 저걸 가지고 그냥 한전 전기를 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운전을 하면 한전의 전기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전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모든 인버터에는 이 단독 운전 방치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갖춰야 되는 규칙이에요. 이건 왜 단독 운전 방지?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단독 운전 방지는 뭐냐면 이건 안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기 공사를 하느라고 전기를 끊었어. 그런데 집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계속
발전을 발전을 하면서 전봇대 전선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어. 그럼 한전의 전기를 끊고 작업하려는 사람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독운전 방지 장치가 걸려 있고, 한전이 끊어지면 무조건 인버터가 죽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락 검출 기능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지판의 출력이 계속 향상이 되면서, 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이제 고압이라고 하는, 고압하고 저압하고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예전에는 DC만 말하는, 직류 전압만 말하는 거예요. 600V를 기준으로 해서 600V 이하는 저압, 그리고 DC가, 직류가 600V 이상은 고압으로 분류를 했는데, 한 3년 전에 바꿨어요. 1500V. 1500V 이하는 저압, 1500V 이상은 고압. 자, 저압은 일반적으로 그냥 웬만하면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고압은 전문적인 안전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부분들을 건드려야 돼요. 물론 저압도 이게 이 정도 범위가 되면 함부로 만지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류 전압 범위가 좀 낮아요. 한 300에서 400V 정도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한 1000V 되거든요. 인버터로 유입되는 전류가 한 800V.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지판의 전지판의 배열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약 한 600V 이상에서 거의 800V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범위가 좀 1500V로 넘었기 때문에 좀 큰 대형 인버터들은 1000V가 훌쩍 넘습니다. 인버터로 유입되는 DC의 전압이 1500V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이고, 역률 제어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한전 개통의 안정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안정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버터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전의 무슨 이유 때문에 한전 전기의 개통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큰 문제냐면, 한전의 전기가 너무 많아서 얘도 좀 전기를 좀 발전하는 걸 좀 줄여야 돼. 감량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감량 상황이 벌어질 때 적정한 수준으로 역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열심히 발전해서 내가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서 다시 보내놨다가 저축한 거를 다시 저녁에 끌어와서 써야 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전기를 잘 쓸 수 있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한전의 개통상의 문제,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많을 때 인버터도 출력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역률 제어는 지금 현재 강제 규정이긴 하지만 잘 동작은 안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인버터에 새로운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PWM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위상 변조 같은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교류는 파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60Hz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변에서 태양광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한전의 전압, 그러니까 220V여야 되는데 얘가 240V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버하게 돼.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봇대상의 전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력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그 포화된 전력 때문에 이 60Hz라고 하는 주파수 범위대가 얘가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왜곡이 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면, 이거는 블랙아웃,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다. 이 블랙아웃을 가져올 수 있어요. 블랙아웃. 자, PWM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PWM, 그러니까 유상 변조가 정확하게 그 뜻은 아니지만, 태양광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면, 개통의
그러니까 개통상의 상태에 따라서 인버터가 출력을 스스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특히 이제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대형 인버터에 점점 이제 PWM, 이게 아마 조만간에 이제 아주 그 강제하는 조항으로 인버터에 규정이 될 것 같은데, 얘가 인버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전기를 발전해 가지고 한전망을 통해 갖고 전기를 막 보내야 돼요. 막 보내야 되는데 나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보내고, 뭐 LNG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뭐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망 자체에 전기가 너무 많아서 전기를 효과적으로 줄여야 돼요. 공급량을 줄여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햇빛이 강하고 좋으면 무조건 최고로 출력을 해내잖아요. 자, 그럴 때 태양광 발전소 같은 이런 전력들로 인해서, 발전 전력들로 인해서 개통상에 전기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일단 전기가 너무 많아지면 전압이 상승해. 일단 전압이 상승하고요. 전압이 올라가고,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 갖고 주파수가 변경이 돼요. 주파수가 왜곡이 일어나요. 이 주파수가 왜곡이 일어나면 블랙아웃이 일어나는데, PWM은 뭐냐면 인버터에 연결되어 있는 한전의 상태에 따라 갖고 얘가 출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출력 제어.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대충 다 설명한 거 같아요. 단독 운전 방지, 지락 검출, 역류율 제어, MPPT. 여기까지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와야 되고, 점점 PWM 기능이 인버터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PWM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충전기예요. 충전기. 여기 이제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충전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충전 배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이빨이 충전이 되면은 얘가 충전기에서 더 이상 전기가 안 나와야 돼. 그쵸? 아니면은 배터리에 그 충전된 전기 상태에 따라 갖고 얘가 충전기에서 보내는 전력량을 줄여야 돼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PWM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태양광에다 확장을 해 놓으면 이 배터리는 한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충전기는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보면 돼. 태양광 발전 설비요. 자, 낮 시간에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태양광 발전소들이 일제히 발전을 풀로 해요. 그러면 한전의 전력망에 전기가 꽉 차. 그러니까 배터리가 꽉 찬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전기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한전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충전기는 전기를 스르륵 줄이다가 나중에는 배터리가 다 찼다 그러면 충전 전기를 끊어버리죠. 자, 태양광이 한전의 개통의 전기 상태에 따라 갖고 출력을 셀프 제어,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출력을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이 제어한다 때 어떤 부분이 더 강조가 될까요? 줄이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포인트.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내지는 어떤 기계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탑재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한테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에게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능은 나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 이 태양광이 이제 이 PWM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내년, 뭐 한 2년 이내에는 무조건
필수 기술로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내가 열심히 전기를 발전을 해가지고 이빠이 팔아야 나의 수익이 늘어나는데, 한전에서 말이야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은 한전에서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제대로 수용을 못해. 그래서 이거를 전력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수용성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수용성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이 볼테이지 DC, 그래서 이제 고압 증류 송전망도 국가에서 계획은 했는데 실제로 공사 삽도 못 두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필요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해줘야 돼. 왜 필요한지, 왜 거부하면 안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일단 밀어붙여. 그냥 이 역시도 어떤 군사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관행들이 남아있어 그런가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정치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엘리트들이 너무 건방지잖아. 흔히 이제 고위 그 직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집단들, 얘네들은 그냥 자신들이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개 돼지들이어서 쟤네들한테는 그냥 내 입도 아프고 그러니까 설명도 먹을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옳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고압 증류 송전망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력 수용성 개선. 이게 수용성이 개선이 안 되면 태양광을 늘릴 수가 없어요. 태양광이 늘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한전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까지도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습니다. 되네 안 되네. 이게 이제 지역의 그 전력 이용률의 몇 프로 정도 안에서만 태양광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아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를 않아서 영상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한전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서, 왜 주택에다도 설치하는 태양광을 한전 너네들이 하라 마라 이렇게 마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규제하는 규제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월권을 하고 갑질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따져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인버터는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이 뭐냐면 인버터의 수명이에요, 수명. 인버터의 수명은 기본 7년입니다.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인버터가 사망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럽니다. 아니, 더 저딴 놈의 기계가 다 있어. 요즘에 TV 냉장고도 말이야. 나도 집에 20년 된 냉장고도 있어. 우리 에어컨 15년째 쓰고 있고, 텔레비전은 말이야, 그냥 거실에는 내가 신형을 놨지만, 안방에는 10년 넘는 TV도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인버터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수명이? 이거는 태양광이 전자기계이기도 하지만요, 기계이기도 하면서, 얘는 전력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력기계. 전력기계는 전자기계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전력기계는 거의 대부분이 수명이 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력기계의 대표가 뭐냐면 변압기. 전봇대에 달려있는 변압기거든요. 이 변압기 수명이 한전에서 보통 한 8년 정도를 잡고요. 한전에서 8년 정도 잡고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변압기를 한전에서 다 바꿔요. 예전에 고성 산불이 왜 났어요? 수명이 다한 변압기를 그대로 그냥 계속 사용하면서 변압기에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성 산불이라고 하는 참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한전에서도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고치고 있는데, 이 변압기하고 똑같은 성격이 인버터예요. 그러니 인버터라고 용 빼는 재주가 없잖아. 내나 수명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버터는 뭐다? 소모품이다. 적어도 10년 안에는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되는 물건이다. 나 죽을 때까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언젠가는 바꿔야 된다. 바꿀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년치 혜택. 자, 주택에서는 1년치 혜택이 얼마 정도 되냐면 1년치 혜택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 정도 되고 발전소에서는 1년치 전력 판매 대금하고 똑같아. 잘 드세요. 주택에서는 태양광으로 인해 갖고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혜택을 얻어요. 혜택을 봐요. 실제로. 뭐 평균적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요. 전기를 좀 많이 쓰는 집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더 넘게 혜택을 보지만 주택에서는 일단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봐요. 전기 요금이 100만 원 정도 줄어요. 발전소에서는 정확하게 1년치 전력 판매 대금이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 인버터를 교체할 때. 인버터를 교체하는 교체 비용하고 이게 맞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주택이든 발전소든 한 10년 정도 지나면 1년치 혜택을 전부 다 인버터 교체 비용에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거의 대부분 공식처럼 맞아요. 공식처럼 들어봤습니다. 많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이 태양광 발전소를 추천하고 계약하면서 이런 부분 잘 얘기 않고요. 주택에서도 태양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아무도 지적을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가 않으니까 뭐 태양광이 잘 발전을 해서 우리 집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나는 저거 갖다가 나 늙어 죽을 때까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잘 쓸 수 있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태양광이 안 돼. 그래갖고 사람이 와가지고 얘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얼마 들어요? 지금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이제 뒤로 까무러칩니다. 그래놓고 대본에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 내가 저 태양광을 왜 설치했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태양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태양광 할 게 못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는 분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사회에 굉장히 비토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무조건 일단 비판을 하고 보고, 무조건 비난을 하고 보고, 일종의 정신병자들이지. 지 혼자만 똑똑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미래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우리가 지금 태양광 같은 이 신재생에너지를 안 하면 어떠한 상태에 다다를지,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 없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삶.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지나왔던 삶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은 이거 아니에요? 끝없는 자기 투자. 그쵸? 그런데 이 자기 투자의 결론이 행복하고 정확히 일치하나요?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끝없이 자기 투자 하거든요. 왜? 이게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는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뭐 드라마에서도 가끔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 뭐 기후위기 이런 거창한 뭐 그런 것들을 끌어오지 않아도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들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어떤 단점들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태양광에 쓸데없는 거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간들은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인간관계 끊어도 돼.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불만족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엔 말도 진짜 좋아. 프로 불편러. 프로 불편러. 이렇게 부르잖아요. 프로 불편러.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무조건 긍정하는 게 없어요. 전부 불만인 거야. 아마 자기 삶에도 불만일 거예요. 자기 존재에도 불만일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평이 가득한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풀리겠어요.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최소한 뭐 이 거마어마한 사회, 국가에 뭔가 대단하고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존재, 이런 걸 떠나서 나 스스로, 내 가족,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내 친구들한테라도 최소한 내가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이런 프로 불편러들은 그런 태도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또 이게 비약이 이제 심해지면 뭐가 돼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 부적응자로 가죠. 태양광 얘기하다가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 태양광, 이제 특히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인버터에 녹색불이 켜져 있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봐주세요. 그거 다 말짱 필요 없어. 왜? 인버터는 에라율이요 0.03%밖에 안 돼. 고장이 날 확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고장 안 나. 그런데 이제 가끔씩 봐줘야 되는 날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온 날. 비가 뭐 바람도 거세고 폭풍우도 불고 비가 많이 온 날. 이런 날, 이런 상황이 끝나서 햇볕이 나고 날씨가 안정이 되면 그때는 한번 봐줘야 돼요. 왜냐면 전기 설비는 비하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눈이 역시 많이 온 날, 바람이 진짜 거세게 분 날, 너무 더웠던 날, 너무 더웠던 날, 너무 반대로 추웠던 날, 이런 날은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한 번씩 봐주면 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인버터를 맨날 들었다 봤자 고장률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맨날 파란불 켜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나 한 달에 한 번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저거 봐야 돼, 저거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 이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들 그렇게 에라율이 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기계들이에요. 단지 하나 설치할 때 인버터가 열이 굉장히 나는 물건이에요. 자, 인버터 내부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인버터 내부 사진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전기가 이쪽에 DC 쪽으로 들어와서 뭔가의 작용을 거쳐갖고 왼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교류로 바꿔서 나가는데 중간에 이제 IGBT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저기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인버터든지 간에 저 IGBT는 6개 정도 박혀 있습니다. 물론 저 형태의 IGBT를 쓰지 않는 인버터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개별 IGBT를 이제 6개 박아갖고 쓰는데 저 IGBT가 전력을 직접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3kg 전력을 직접 컨트롤하고 저 부품을 통과해서 가요.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저 부품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저 IGBT는 전력 소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버터가 한 7년 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했던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 IGBT예요.
그래서 저 IGBT가 중간에 터지기도 하고요. IGBT가 안에서 이제 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인버터가 사방을 하는 겁니다. IGBT만 바꾸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못 씁니다. IGBT가 문제를 일으키면 회로 기판이 타요. 지금의 회로 기판은 이중으로 패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패턴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 기판 같은 걸 보면은 뒤를 뒤지고 납선들이 이렇게 동선들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전자기판들은 뒷면에만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 패턴이 앞면에도 있고요. 어떤 패턴은 가운데도 있어서 패턴이 이중으로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패턴이 삼중으로 들어있는 그런 이제 기판들도 있어요. 근데 IGBT가 이제 타게 되면 그 IGBT 주변이 거의 대부분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고열로 인해서 저 IGBT는 내부에서 10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IGBT가 문제가 생기면 인버터는 이제 사망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LC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조그만 이제 멀티 디스플레이. 저는 이제 멀티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저 멀티 디스플레이니까 조그만 이제 미니 LCD예요. LCD. 뭐 흑백도 있고, 뭐 칼라도 있는데, 보통 인버터는 흑백밖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저 멀티 디스플레이 가격이, 개당 가격이 뭐 한 3,000원에서 조금 고급이 한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이 LCD가 이게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얘가 외부 자외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느냐, 코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인버터가 사망할 때까지 LCD가 글씨 같은 것들을 잘 표시를 해주는데, 만약에 코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코팅 상태가 별로 충분하지 않았으면 어느 날 갑자기 LCD에 글씨가 안 보여요. 인버터는 뭔가 파란불이,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서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인버터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뭔가 숫자도 표시하고 글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 LCD는 그래서 이런 경향들, 이런 부분에 대한 AS가 꽤 많이 있고요. 저희도 AS를 하면서 LCD만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여기에 내부에서 기판에서 LCD를 분해해 가지고 새 LCD를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도 이제 AS를 하고 있는데, 이 열 때문에 인버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인버터는 무조건 햇빛을 보면 안 되고요. 햇빛 차단. 아예 그늘에다 설치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햇빛을 보는 곳에다 설치하면 그늘막을 꼭 해줘야 된다. 해줘야 돼. 그래야 인버터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한 40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인버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아주 세부적인 기술들, 규약들, 내지는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장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설명할 자신도 별로 없어요. 저 문과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을 해서 저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아는 체 한다 라고 해도, 그렇게 비판을 해도 제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상인 게 저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인버터 한 10년 정도 써야 되거든요. 잘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인버터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는 수리보다는 인버터를 교환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